예전에는 보통 뭐 후배나 뭐 동기 이런 사람 위주로 만났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도 많이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느 대기업 임원의 퇴직일기를 쓴 작가 정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주로 한 일은 디자인, 그다음에 기획, 그다음에 영업, 인사, 총 한 5가지, 6가지 정도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오전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죠. 보통 뭐 8시 정도까지 출근을 하면 아침 업무하고 미팅하고 뭐 회의하고 가장 집중적으로 일할 시간이 출근해서부터 점심시간까지의 한 서너 시간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간에 아침 시간에 와서 아침 시간에 뭐 거리를 걷고 뭐 차를 마시고 하는 일은 제 생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굉장히 낯선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좀 인정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처우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뭐 급여 굉장히 많이 올랐고 차 지원되고 뭐 학자금 지원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원이 좀 빵빵하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를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에게 좀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또 당시에 제가 받은 차는 그랜저였는데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니까 정말 새 차가 저를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광이 나는. 그 차를 보면서 내가 정말 임원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달라요. 예전에는 보통 뭐 후배나 뭐 동기 이런 사람 위주로 만났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도 많이 달라졌어요. 협력사의 뭐 임원급들, 그다음에 뭐 관공서를 하더라도 조금 높으신 기관장들, 그리고 뭐 정치인들, 간혹은 만나는 분들의 사람들의 그 그레이드가 높아졌다고나 할까요? 그걸 통해서 저도 굉장히 위상이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업무적인 얘기를 주로 하는데 보통 높으신 분들을 만날 때 보통 이력서, 뭐 어떤 그 간단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커리어에 대한 내용들을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학교를 나오셨는지,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쭉 확인을 한 다음에 뵙게 되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는 들은 상태에서 업무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조금 더 윈윈할 수 있을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조금 더 각자에게 조금 더 성과를 뭐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그 끝에는 뭐 이어서 뭐 차를 마시기도 하고 뭐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 시절에는요, 디자인 실장을 맡았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을 많이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회사에서 좀 독특한 컨셉을 제안을 한다고 해서 윗분들한테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IMF 시절이었는데 제가 워낙 인정을 받는 그런 디자인 실장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브랜드들이 그 시기에 그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회사를 떠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맡고 있는 브랜드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리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분께서 브랜드는 없애지만 너는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저만 살아남았던 그런 기억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할인점의 지점장 시절에는 적자 점포를 흑자로 돌렸던 경험이 있었고, 바이어 시절에는요, 정말 메가히트 상품을 제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도입을 해와서 히트를 시켰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상품이라고 딱 특정하게 지금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문화가 확연히 달라졌던, 결정적으로 제가 바꿔놓을 수 있었던 그런 상품도 제가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업무에서만큼은 저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원이라는 게 뭐 일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는 임원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까지는 없었지만 적어도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한 번도 뭐 임원이 되고 싶어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워낙 일을 즐기기도 했고 성과를 낼 때마다 뭐 사람들의 인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그것을 즐기다 보니까 점점 더 일에 매진하게 됐고 그 끝은 저는 정말 자타가 공이 나는 일잘러였고 굉장히 성과도 많이 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임원이 되었네요.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당시에 분위기가 뭐 사회적으로 뭐 여성 임원을 조금 더 많이 배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실제로 있긴 했어요. 근데 뭐 그런 분위기가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저한테 사람들이 너도 뭐 당신도 임원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언지를 조금씩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을 듣고 좀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임원이 되고 싶긴 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임원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러들었는데 그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과연 나도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임원이 되었네요. 기뻤던 순간은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였어요. 당시 분위기는 여성 부장이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대부분이 남성들이 많은 시기였는데 제가 부장의 누락 없이 첫 번째 그러니까 바로 승진을 됐는데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조차도 굉장히 어색하고 당황해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매번 승진의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부장이라는 벽은 여성에게는 그게 흔치 않은 당시에 저희 어떤 회사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다음에 구성원의 어떤 비율이나 뭐 역할로 봤을 때 흔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의 누락 없이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굉장한 뉴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하고 축하해주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부장 승진이 어떻게 보면 임원 승진보다 훨씬 더 기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시의 어떤 뭐 사회적인 분위기, 회사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부장이 됐던 시기부터 이제 임원이 됐던 시기까지 한 6, 7년 뭐 그런 뭐 시간 동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제가 실제로 임원이 됐던 시기에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그렇게 낯선 분위기는 이미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부장이 됐던 당시만 해도 사실은 여성 관리자들이 절대적인 숫자가 굉장히 부족했고요. 하는 역할 자체도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뭐 영업 중심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요소 때문에 여자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절대적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을 뚫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하는 것 같았어요.